깡통 전세 살고 계신 건 아니죠. 실제로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매매가가 전세가보다도 낮아. 이게 실제로 역전세가 되는 거죠. 자, 안녕하십니까. 박PD의 부동산 매거진이고요.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 박영신 소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갭 투자에 관련된 함정이 어디냐, 수치적인 부분 가지고 내가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갭 투자를 하게 되면 반드시 발생할 수 있는 깡통주택이 생길 수 있는 요인들, 그 이유와 그 지역적인 여건, 요걸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깡통전세가 뭘까요? 깡통전세 살고 계신 건 아니죠. 실제로 주택이란 건 매매가가 있죠. 값어치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택을 내가 구입을 할 때 순수하게 그 값어치 전액을 다 주고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뭘 이용을 하느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을 하죠.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일부러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가 직접 거주할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임대로 와야겠죠. 월세가 됐든 전세가 됐든. 근데 월세는 갭투자가 맞지 않고요. 실제로 전세가 들어와야지만 갭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 그 보증금이 있고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있고 이걸 합쳐진 게 우리가 얘기하는 전세가율 비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집값의 80%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약간 적신호예요. 이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만들어졌다는 얘기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악의적으로 뭔가 전세 사기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어찌됐든 그 집을 다시 세를 놔서 그 전세가 들어오지 않는 한 실제로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매매가가 전세가보다도 낮아. 이게 실제로 역전세가 되는 거죠. 이럴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지는 게 깡통주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 지역의 신축 빌라 비중 중에서 깡통주택의 깡통전세 비중이 얼마가 될까요? 깡통주택이 많은 지역이 어디다? 강서구입니다. 대규모 다세대 밀집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 단지 빼고요. 여기 또 당연히 이런 지역에는 깡통주택의 비율이 82.6%, 굉장히 무서운 수치입니다. 도봉구가 55%, 금천구가 51.2%, 은평구가 42.5%, 서울 전체 중에서는 26.9%가 현재 실제적으로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빼주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지역적인 여건이 조금 불리하고 지역적인 평가 기준이 좀 낮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다 깡통전세, 깡통주택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깡통전세가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갭투자에서 작은 금액으로 집을 샀는데 전세계약 끝나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 실제로 그 금액을 빼주지 못해. 그렇다면 이미 이거는 갭투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갭투자는 실제로 그 지역의 임대가 굉장히 잘 돌아갈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해야 된다. 가장 기본적인 여건입니다. 그거는 전세 보증금을 찾아가지 못하는 사람과 빼주지 못하는 임대인, 작은 돈으로 투자했는데 그 돈을 빼줄 여력이 안 돼. 어떠겠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집을 팔아도 안 되는 상황인데. 선의 피해자들도 분명히 있다, 말씀드리고요. 전세 사기 예방법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공인중개사가 정상 등록됐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어디서? 국가공간정보 포털. 그래서 경기도는 경기도 부동산 포털이 있고요. 해당 시, 군구 부동산 관련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공인중개사가 정상 등록되어 있는 업체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부터 알아야 책임 소재를 분명히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이 그 물건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죠. 건축물 대장, 등기부등본, 또는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납세증명원. 그래서 건축물 대장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데, 정부24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는 인터넷 등기소라고 하는 현재 국가에서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확인 가능하고요. 납세증명서는 당연히 국세청 들어가야겠죠. 국세청의 홈택스나 지방세 같은 경우는 위택스, 여기서 확인하시게 되면 이 물건이 그래도 깨끗한 물건이구나 아니구나 하는 거는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얘기고, 이제 만약 계약을 하려고 해. 그러면 집주인의 신분증 등 서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겠죠. 이 사람이 집주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신분증까지 위조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요즘에는 집주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갖고 왔을 때 신분증을 꼭 확인하시고 얼굴도 대조해 보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시고 도장을 찍으셔야 된다. 등기부등본도 보시고서 인적사항 딱 보시고 현재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앞번호 다 확인하시면 동일인물인지 대조하셔서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대리인이 나왔다, 대형 오피스텔 단지라든가 아니면 대형 아파트 단지를 이뤘을 때는 해당 지역에 부동산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이제 집주인들이 귀찮으니까 아예 도장을 맡겨놓고 다니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즘은 또 그렇지는 않아요. 예전은 많이 그랬습니다.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의 위임장이 필요하겠죠. 위임된 내용이 있어야 되고, 위임장에는 인감도장이 날인이 돼야 됩니다. 그 인감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들, 3개월이 지나게 되면 효과가 없습니다.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에 찍혀져 있는 인감도장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또 집주인과 유선통화를 하십시오. 요즘에 유선통화가 아니라 영통화잖아요. 영상통화도 하잖아요. 영상통화 하셔가지고 신분증과 봤을 때
확인이 가능한지 이거 꼭 따지셔야 됩니다. 현재 계약기간과 전세보증금 얼마에 실제로 계약금 얼마 들어갔고 그 얼마 들어간 금액에서 잔금은 언제고 입주는 언제고 그런 거는 꼭 현재 집주인한테 돈을 넣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 사람한테 넣으셔도 됩니다 하면 했는데 절대 넣으시면 안 돼요. 자, 계약을 했어요. 계약일에는 확정일자 무조건 받으십시오. 계약금만 주고 계약서 작성하고 입주하기 전에도 확정일자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대항력이 실제적으로 2길 0시부터 효력이 발행하기 때문에 꼭 받으셔야 되고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될 건 뭐냐?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택 전월세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집주인 하셔도 되고 임차인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현재 임차인이 하시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왜냐? 임차인은 언제든지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움직이셔야 돼요. 만약에 계약을 했을 때 전세보증금을 보증보험을 통해서 전세보증을 반환받기를 원한다 한다면은 현재 전세보증보험을 꼭 들어달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 전세보증보험에 기재되어 있는 공시가격에 맞추어서 전세가격이 책정됐는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너무 높은 전세 금액에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주질 않아요. 공시가격 기준으로 잡아서 120%에서 150%까지만 해주기 때문에 그걸 꼭 따주셔야 됩니다. 그럼 전세 사기의 유형을 한번 볼게요. 이중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죠. 한 주택을 가지고 임차인은 2사람, 3사람씩 계약을 합니다. 정말로 잘못된 계약이죠. 이거는 큰일 납니다. 이거는 본인은 알 수가 없어요. 본인이 살고 있으면서 임차인인데 자기는 입주인인 척 가장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을 해요. 이거 불법이죠. 집주인이 대리인 집주인 몰래 또 전세계약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주인한테 위임을 받은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 계약을 해놓고 B라는 사람하고 또 계약을 하는 거예요. 돈만 가지고 나르겠다. 이건 완전 사기죠. 그리고 저가 매물이 중복으로 계약되는 경우도 있죠. 현대적으로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단 말이야. 시세보다 너무 저가 매물이야 라고 했을 때는 이건 조금 의심을 해볼 필요 있어요. 그래서 이건 중복 계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체결하시기 전에 이거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하셔야 돼요. 또 불법으로 중개사무소, 보통 자기 자격증을 걸고 있는 대표 공인중개사가 있고요. 중개사무 보조원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도장을 찍는 사람은 누구다? 대표 공인중개사예요. 거기에 보증보험에 가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확인하셔서 계약서 작성할 때 보증보험도 꼭 현재 첨부해달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공인중개사에서 만약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보증보험사에서 해당 금액만큼 어느 정도는 변제를 해주거든요. 보증보험 가입 공제증서 꼭 확인하시고. 이렇게 해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속이겠죠. 그렇지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걷는다는 심정으로 전세 사기를 피하려면 본인이 챙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두들겨보고 또 꼼꼼히 따져보고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덕대로 계약하지 마시고요. 집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 한다면 절대 계약하지 마십시오. 전세 계약을 예정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이런 부분을 꼭 꼼꼼히 따져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한번 대응을 해서 대책을 마련하시고 안전한 주택에 현재 임대를 들어가셔가지고 깨끗하게 살다가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박 PD의 부동산 매거진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의 동참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신청 꼭 해주시면서 자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